Ghibli. 안녕하세요. 타고 싶은 자동차의 타다TV 김성원입니다. 제인씨입니다. 네네네. 오늘 저희가 마세라티 기블리 그란루소 외관 리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전면부를 봤을 때 네, 마세라티는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외관의 아우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면부에서 이것도 정말 느껴져요. 라인이 정말 잘 빠졌어요. 포스가 있고 네. 루소 모델이다 보니까 네. 그때 르반테 때는 이제 스포츠 모델이니까 아, 이런 이런 그릴이.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때는 약간 그릴도 블랙. 블랙, 그렇죠. 네, 블랙이었는데 완전 블랙으로 이거는 있고. 네, 예쁘네요. 그리고 약간 휘어진 느낌이 있는데 네. 그리고 차체가 아무래도 세단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 조금 더 낮은 편인가요? 일반 차량에 비해서? 차가 일반 차보다는 디자인 자체가 좀 낮게 보이게끔 돼 있죠. 아. 실제로 다른 차량들하고 이렇게 주차를 해서 보면 네.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어. 높이는 낮은 편은 아닙니다. 어. 충분히 뭐 일반형 세단하고 똑같아요. 블루 네. 계열이다 보니까 네. 해 밑에서 딱 쓰니까 이 블루빛이 강해지는 게 어. 확실히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 이 블루인데도 이거 약간 그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태리 차는 뭐 컬러나 내장은 네. 네. 더 이상 소재는 말은 완벽합니다. 생략한다. 네. 소재는 말할 것도 없다. 네. 네. 이 라인은 확실히 그 마세라티에서 그 잡혀 있는 그 라인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 스포티함에 약간 그 강한 느낌을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후드의 모양을 보면 네. 이 마세라티의 그란 트리스모라는 모델이 있어요. 음흠. 그 그란 트리스모 모델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오버행 자체가 밑으로 싹 떨어지는 모습 아. 자체가 마세라티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좀 차체가 좀 더 낮게 느껴졌나 봐요. 그렇죠. 이 매트릭스 라이트에서 오는 이 재진 듯한 이 눈, 좀 날렵한 느낌이 좀 있죠. 어, 네. 역시나 네. 로고가 빠지지 네, 않았군요. 역시나 로고는 빠지지 않고 마세라티는 여기저기 진짜 많이도 박아놨습니다. 네. 난 마세라티다. 네. 네. 근데 마세라티는 마세라티니까 마세라티라는 걸 마세라티하게 박아놓으면 좋죠. 그죠? 뭐라고요? 마세라티는 고급스러운 느낌은 빠질 수 없고 또 네. 세련된 걸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전 연령대가 다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일반형 세단 중에 고급 세단을 표시하는 약간 이런 디자인이 나는 음.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네. 라이트가 이제 2020에 조금 리뉴얼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제 네. 페이스리프트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면서 음흠. 라이트는 매트릭스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네. 이번 모델부터는 진짜 이제 기블리의 마지막 버전이라고 봐야겠죠. 뭐든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저는 주행을 했을 때 역시나 시야는 그래도 잘 확보가 돼서 좋았어요. 네네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에서 오는 그 네. 저는 기분 나쁘게 들려오는 그 풍절음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 이 마세라티를 탈 때마다 네. 이 들리지 않는 이 풍절음에서 굉장히 좀 고급차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등치에서 네. 이제 나오는 거지만 네. 차는 작아 보이잖아요, 사실. 아, 그쵸. 또 우리 영상 찍어보면 맨날 작게 나와, 차가. 근데 엄청 차는 커요. 커요, 차는 커. 네. 차 지금 엄청 크고 지금 네. 거의 CLS랑 길이는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네. 차 자체가 워낙에 디자인이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길이 같은 경우 길이는 한 4m 9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와. 그러면 거의 5m 정도 되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네, 측면에서 이제 축간 거리가 거의 3m. 그래서 이게 차량 주행할 때 안정감을 많이 줘요. 아무래도 차가 주는 묵직함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묵직함 같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전에 네. E클래스를 타는 것 같은 좀 오. 무거운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확실히 측면에 오니까 이게 햇빛을 받아서 그런지 이 차량 색상이 이제 블루 패션에 이 펄감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에 오니까 아무래도 네. 차가 긴 게 티가 나죠. 네. 이 길이에서 느껴지는 게 또 어마어마해요. 네. 이 바퀴랑 바퀴의 간격이 길다 보니까 응. 이게 승차감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는 밸런스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다. 전면부에서는 그냥 마세라티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차 예쁘다. 근데 이게 네. 진짜 이 옆에서 이 마세라티를 보면 이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오는 디자인이 좀 쌈뽕한 것 같아요. 쌈뽕이요? 새끈하다. 아, 섹시하다. 아, 네. 타라TV는 표준어를 준수합니다. 아, 네. 예. 근데 이게 저번에 르반 때와 동일하게 이 뒤에는 그게 또 없네요. 없어요. 아. 이 마세라티가 조금 이런 거 싫어하나 봐요. 네. 이게 돈을 아낀 것도 분명히 아닌 걸 거예요. 왜냐면 이 크롬 재질을 썼다는 건 네. 재질적으로 돈을 많이 쓴 건데 근데 편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기능이에요. 이런 차급의 차량들은 의전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VIP가 타는 차량의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앞쪽까지 굳이 가서 또 이걸 해야 된다는 그 번거로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혹시 휠은 어떤가요? 휠은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휠은 네. 지금 20인치 285 35 20 사이즈고요. 뒤 네. 타이어는 앞 타이어랑 아마 다르겠죠, 사이즈가. 네. 그러니까 인치 수는 같지만 밖에 음. 폭은 다를 거예요.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휠이 크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그냥 안정적인 정도의 사이즈로 느껴지고요. 네.
이 스카이훅이라고 우리가 네. 아까 주행하면서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그 쇼업 쇼바가 이 안에 장치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차를 2019년부터는 이 안전 기준에 의해서 네. 그리고 마세라티에 워낙에 지금 손님들의 그 클레임이 심한 부분이었어요. 차가 워낙에 낮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언덕길을 갈 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마세라티들도 좀 있었고 네. 앞범퍼나 뒷범퍼 쪽에 많이 되임 증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음. 마세라티 측에서 지금 해결해 준 방법은 네. 쇼업 쇼바 전체를 교환해 주는 게 아니라 스프링 레이트를 올려서 차 높이를 강제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 올린 게 디자인상으로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네. 분명히 승차감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 그럼요. 굉장히 세단으로서 좋은 승차감을 주고 있고 단지 제 생각에는 네. 디자인을 좀 낮추면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걸 마세라티에서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스포츠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일반 승용차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난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마세라티 항상 이 셀카존도 네. 하나 더 있죠. 찰칵. 네, 여기서 이제 네. 찍으면 되는 이 펜다에 있는 마세라티 마크 진짜 너무 멋지고요. 네. 이 마세라티는 네. 레이싱 DNA를 갖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경주용 차처럼 음. 이 연료통에 마개가 장착이 돼 있지가 않아요. 왜냐면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빨리 연료를 주입해서 출발을 바로 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네. 차량들이기 때문에 마세라티는 항상 그런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줄구 막힘 캡이 없고 이렇게 네. 지금 고무 쪼가리로 아하, 그렇군요. 기름이 새는 걸 방지하고 있죠. 르반대는 똑같이 이게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브레이크가 이제 측에서 보면 네. 전방에는 포피스톤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 있고 음흠. 뒤쪽에는 대용량 브레이크가 그냥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주행하면서 얘기했지만 브레이크가 르반 때보다는 확실히 밀립니다. 아. 이 포피스톤이 밀릴 만한 브레이크는 아니고 이 브레이크 자체가 브렘보사에서 나오는 거라 네, 맞아요. 굉장히 명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세라티 하면 자랑이 제동 능력인데 음흠. 제가 열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많이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지금 주행한 지가 3,000km밖에 안 돼서 이 패드의 페이드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열이 잘 안 받쳐져서 그런지 제동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좀 밀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이 브레이크 담력도 좀 약했고 브레이크 오일이나 이런 쪽에 수분이 꼈기 때문에 담력이 안 나오는 걸 수 있으니까 음흠. 이 시승차의 문제일 수 있어요. 네. 시승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마세라티 도산대로 노대훈 팀장에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사이드 미러는 네. 뭐 아시겠지만 네. 뭐 기블리에 맞게 적당한 사이즈로 돼 있고 사이드 미러 사각지대 없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일단 이 차는 측면에서 확실히 앞에부터 뒤까지 디자인을 봐주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차가 긴 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다라는 걸 확실히 다른 차량보다는 디자인은 압도합니다. 자, 이 소프트 클로징 좋아하는 거잖아. 네. 이런 거는 한번 보여주죠. 자, 아. 그란 루소 모델에는 지금 네. 그란 스포츠보다는 옵션을 훨씬 강화가 돼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잘 돼 있습니다. 기블리에서 가장 말이 많은 부분, 왜요? 뒷부분. 왜냐면 약간 국산차의 어떤 기아의 K7과 비슷하다는 둥의 어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어딜가 K7과 비슷한지 제가 진짜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K7하고 전혀 닮지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후면을 봤을 때 음. 제일 만족한 뒤태예요. 지금 굉장히 넙대대하고 네. 마른 목골을 띠고 굉장히 스포츠 세단의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보여주기 굉장히 때문에. 세련된 후면이고 예쁜 엉덩이를 가졌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네네. 예쁘고 네. 뒷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갈하고 잘 다듬어진 더 이상 변할 게 없을 만큼 예쁜 디자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 정말 디자인 측면에서는 빠질 수 없는 차인 것 같아요. 네, 디자인으로는 네. 뭐 이 글씨체부터 후면까지 뭐. 섹시하다. 네. 네. 르반떼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 차의 마세라티 이외의 어떤 글씨들은 좀 음. 배제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 르반떼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이 램프 부분이었거든요. 오빠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기블리란 차량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오. 뒤가 빵빵하거든요. 지금 이 이 테일 램프도 그 빵빵함 속에 지금 네. 한몫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해 르반떼와 주시죠. 동일하게 FMK 코퍼레이션이라고 딱 붙어 있죠. 네. 정식 마세라티 차량은 이제 페라리의 형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페라리에서는 마세라티를 어떻게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마세라티를 타는 사람 쪽에서는 페라리의 수혜를 입는 게 굉장히 좋죠. 마세라티 네. 충분히 페라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기여를 많이 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도 그 페라리의 느낌이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쿼드 머플러는 마세라티의 기본적인 상징이죠. 이 네. 우렁찬 배기음이 나오는 이 부분인데 음흠. 사실 저희가 주행하면서 느꼈을 때 사운드가 좀 많이 약했습니다.
많이 저는 약해서. 사운드가 네. 이게 르반떼에 비교하면은 뭐 소리가 명쾌하진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란 루소기 때문에 더 중후한 느낌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근데 이게 그란 네. 스포츠라고 했어도 배기음은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배기음 네. 자체가 네. 조율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개선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변하는 이 마세라티의 이 기본적인 툴 아니에요. 이 마세라티의 상징적인 건데 네. 이거를 즐기기 위해서 차를 사는 사람들이 큰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데 나라에서 자꾸 이런 걸 잘라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지 오픈 해보겠습니다. 되게 잘 돼요. 아이고. 아. 그렇지. 이게 네. 리턴하는 시간이 좀 쇼버가 되게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돌아오는 그래서 시간이 그런가 늦은 보다. 거지 반응성이 느리진 않습니다. 반응성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반응성이 그 굉장히 좋고. 르반떼에서 들을 수 있던 네. 소리는 안 들리네요. 아, 경고음. 경고음은 마세라티 센터에 문의를 하면 네.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트렁크의 깊이를 한번 볼게요. 네. 트렁크가 르반떼보다 오히려 더 길어요. 맞아요. 계속 쭉 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길다. 이거는 진짜 골프백을 그냥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정도로 긴데 세팅이 다 돼 있을 때는 대각선으로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대각선으로 네. 놓으면 뭐 3개까지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역시나 네, 자. 마세라티 백을 주네요. 자, 배드민턴 채 같은 이 가방을 또 네. 줬죠. 네, 이 안에 똑같이 또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구성. 아, 구성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안에 램프도 좀 아날로그적이지만 요즘에 네. LED로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트렁크는 뭐 90점 이상이다. 근데 뒷모습은 뭐 진짜 뭐 압도적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뒷모습? 저는 뒷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으로 제닛이 앉았을 때 길이라고 볼게요. 네. 주먹 하나 들어가요. 제닛 키는 174고요. 네. 지금 주먹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뒤로 기대 보세요. 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탄다고 생각했을 때 탈 수 어떨 것 있다. 같아요? 탈 수 있다? 네, 탈 수 있다. 공간이 좁은데도 그래도 불편함은 없다. 왜냐면 의자 이 각도나. 시트 자체에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의자가 불편하진 않아요. 자, 머리 한번 대보세요. 머리가 네. 어느 정도 남는지 한번 손... 근데 머리는- 머리는 높이 남네? 머리는 또 생각보다 많이 남네. 네. 자, 기블리 Q4 차량 이제 기능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내가 운전할 때 계속 보고 있는 네. 이 마세라티의 마크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겠죠. 저는 이번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히려 이 핸들이 네. 되게 우드가 돼 있는 이 핸들이 네. 그립감도 상당히 좋아요. 타공이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착착 감기는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수하고요. 근데 이 버튼감이 좀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미국 차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마세라티입니다. 마세라티. 네. 마세라티에서 썼으면 마세라티에서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쓴 걸 거예요. 충분히 근데 만졌을 때 고급스러워요. 가죽 질감은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주 가죽 질감 지겨워 죽겠어요. 가죽이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가죽이 진짜 단단해가지고. 가죽이 네. 공백 자체가 없습니다. 공백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고급감을 주는 또 이 시계. 마세라티가 찍혀 있기 때문에 고급 시계 같은 거예요. 알칸테라 재질은 여기 A 필러 쪽, 이렇게 B 필러 쪽, 이렇게 C 필러 쪽에 떨어져 있고요. 네. 이 천장은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아. 같은 경우는 위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면 트렁크 오픈 버튼 르반떼에서도 설명드렸죠. 네. 트렁크 오픈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부터 외제차들은 SUV들이 주로 여기다가 장착을 했었는데 네. 마세라티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고요. 음. 지금 이 차는 틸업 버튼이 여기 따로 있고요. 네. 르반떼 때는 버튼이 좀 많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오픈하고 닫고 하는 것들. 자, 승인 버튼을 눌러야 이제 가동이 되고요. 네. 자, 엉따 한번 틀어달라고 했으니까 엉따를 한번 켜보세요. 자, 통풍 시트, 히팅 시트입니다. 네. 엉따. 자, 엉따 일단 한 번 누르시면 하이예요. 제일 높은 거고요. 네, 한 번 더 그렇네요. 누르시면 거꾸로 내려갑니다. 너무 과열된다 싶으면 자동으로 꺼지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네. 이렇게 온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위에 눌러도 되고 내려도 되고. 아. 근데 이 공조 버튼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이쪽에서도 다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 기어, 네. 요 기어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케이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기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오작동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이제 많이 개선이 됐고요. 비상등의 위치가 네. 여기에 달려 있어요. 기어의 비상등. 앞쪽. 비상등을 누를 때 굳이 내가 손을 돌려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르반떼보다 버튼의 개수가 좀 부족하죠. 그렇네요. ESP 버튼이 있었고 네. 이거는 이제 스타트, 스탑 이제 정차했을 때 이제 시동 꺼지는 기능이죠.
이 ICE 버튼은 이제 저희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건데 네. 이거는 이피션트 모드라고 해서 일반적인 주행을 할 때 음흠. 자기가 이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주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노멀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포츠 버튼 하나가 있고요. 네. 여기가 원래 르반테는 쇼겁쇼바 버튼이 있었는데 네. 여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란 루소 Q4 기본 가솔린 모델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음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죠. 아하, 네네. 뭐 예전 타입이기도 하고요. 이게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음. 밑에는 이제 펑션을 주로 확인하는 것들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 자 이걸 돌리시면 이 펑션들을 조정하는 거예요. 아하. 이런 것들은 볼륨을 주로 조정을 하는 게 이 버튼이에요. 이 위에. 그리고 그 말씀드렸지만 손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네. 이 시그널 이 램프 조절하는 이 레버까지 가는 이 손가락의 길이가 네. 긴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요. 여자분들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도 손이 작으신 분들은 조금 거리가 멉니다. 왜? 네. 이 패들 시프트가 중간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차기도 해요. 그렇죠. 르반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핸들의 뒤편을 보면 네. 이 버튼이 있어서 요것들이 이제 계기판상에 뭐 조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조작을 하게 해주고요. 네. 이제 핸드폰 연결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음성으로 이렇게 네. 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거 지시할 때 사용하는 음성 인식 버튼이고요. 여기 볼륨 버튼이 없어요. 어디 있을까? 이 뒤에. 자, 여기에 볼륨 버튼이 있어요. 아. 이 차는 패들은 고정형으로 돼 있고 이 완전히 이 알루미늄 이 금속을 깎아놓은 것 같은 이 소리가 또 들리죠? 너무 맑고 투명한 소리. 근데 이건 진짜. 이게 조작감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계기판은 동일합니다. 밤에 보면 약간 이 보석 같아요. 여기가 굉장히 또렷하고 이쁘게 아. 들어오고. 오히려 좀 계기판 같은 경우는 좀 클래식해서 네. 그냥 보기 편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뒤에 창문 다 열리는지. 르반테 때 안 열렸거든요. 네. 기블리가 안 열릴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안 딱 열리네요. 열리네요. 이 차도 스피커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달려 있죠. 오늘 타봤을 때는 어땠어요? 주행감이나 좀 속력을 내기에는 적합한 차인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스포츠카를 바라고 타기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차이다. 차다. 네네. 그러니까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차예요. 타보면. 맞아요. 조금 이걸 이해하고 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다음 세대 마세라티 기블리를 기대해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터널TV의 김성은 제니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밖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굉장히 가래가 거르르 하는 소리가 나는데 네네. 이거를 정말 호불호가 너무 강한 사운드다 보니까 실내 고급감은 솔직히 네. 정말 이런 것들이 단촐하고 좀 구식임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워낙에 화려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화려해요? 고급스러운 거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워.